제1권 어느 집안의 내력 1장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카라마조프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년 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의문투성이의 죽음으로 인해 한때 상당히 널리 알려진, 물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때가 되면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그 지주, 그가 비록 자신의 영지에서는 거의 살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 지주가 괴상한 유형이었고 또한 아주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쓸모없고 생활이 문란하며 어리석은 사람이긴 해도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주에 불과했으며 남의 집 식탁을 찾아다니거나 부잣집 식객으로 초대받을 기회만을 노렸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수중에는 약 10만 루블가량의 현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어리석은 광기를 드러내는 짓을 한평생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둔한 짓이 아니었고 대부분 영악하며 교활한 것이었다. 즉 그 어리석음이란 특별히 민족적 특성을 지닌 그 무엇이었다. 그는 2번 결혼하여 3 아들을 두었다. 장남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첫 번째 아내의 소생이었고 나머지 2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는 2번째 아내로부터 얻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번째 아내는 우리 군의 지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미우소프라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지창금을 갖춘 데다가 아름답고 재기가 넘치는, 물론 요즘 세대로서는 희귀한 일이랄 것도 없겠지만 이미 당시에 그런 자태를 보여주었던 그런 아가씨가 어떻게 그토록 변변치 못한 맹꽁이, 당시 모두 그를 그렇게 불렀다. 맹꽁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설명을 자제하겠다. 나는 지난날의 낭만주의 세대에 속하는 한 처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언제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한 신사와 여러 해에 걸쳐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나누다가 불가항력적인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고민한 끝에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밤 절벽처럼 높은 강변 언덕에서 물살이 빠른 푸른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자신의 변덕 때문이며 단지 셰익스피어의 오피리아를 닮고 싶어서였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매혹되어 눈여겨보았던 그 절벽이 그림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 풍치도 없으며 가파르지도 않았다면 아마 자살 행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실화이므로 우리 러시아 사회에서 최근에 한두 세대 사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들이 적잖게 일어났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한 결과이며 매혹적인 사상이 발동한 결과였다. 아마도 그녀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 조건이나 친인척과 가족들의 횡포에 맞서고 싶어 했을 것이며 그래서 한순간 너그러운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비록 남의 식객이긴 해도 모든 가능성을 향해 질주하는 그 시대의 가장 용감하고 냉소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짓궂은 어리광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를 더욱 자극시킨 것은 그것이
도둑 결혼이라는 사실이었고, 그 점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게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신의 사회적 입지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돌발 사건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세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문가의 장가도 들고 지창금까지 타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신부 측에서도 그렇고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치마만 걸쳐도 이내 추궁거릴 만큼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의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그 사건은 평생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유독 그 여자만은 열정이라는 면에서 그에게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다. 도둑 결혼 직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자신에겐 남편에 대한 경멸 이외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따라서 그 결혼의 결과는 상당히 빨리 나타났다. 처가에서도 그 사건을 곧 무마시킨 후 달아난 딸에게 지창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무질서한 생활과 끝없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젊은 아내 쪽이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잖고 고상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처럼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무렵 아내에게 남은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긁어냈으며 그도 모자라 그녀가 25,000 루블을 상속받자 곧 그 돈마저도 전부 빼돌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거액을 물속에 빠뜨린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입방아를 찧었다. 그녀가 지창금으로 물려받은 작은 마을과 도회지의 집 한 채, 그리고 조그만 영지에 대해서도 그는 모종의 적절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가스내를 썼다. 그는 아내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파렴치한 협박과 애원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을 부추겼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집안에서 개입하여 그의 강탈은 저지되었다. 부부 사이에 주먹 다짐이 빈번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니라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고 한다. 그녀는 햇볕에 그을어 까무잡잡하고 대담하며 성질이 급하고 선천적으로 완력이 대단히 센 부인이었다. 결국 그녀는 3살 박이 밑자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남긴 채 가정을 벌였고 찢어지게 가난한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집안을 당장 창녀 소굴로 만들어 방탕한 폭음에 빠져들었으며 틈틈이 거의 군내 전체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문제를 눈물로 호소했다. 게다가 남편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결혼 생활을 상세하게 떠벌렸다. 문제는 그가 무례한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만족스럽게 생각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모욕받은 내용을 한껏 부풀려 구구절절 흥겹게 묘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좀 해보게. 자네 대체 뭔가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렇게 분한 일을 당하고 출세라도 한 듯 즐거워하고 있으니 하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그는 거듭 새롭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더욱더 웃음거리가 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이 처한 희극 배우 같은 입장을 모르는 척했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그것은 어쩌면 그의 순박한 일면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달아난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다. 달아난 아내는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빼제르부르크로 거처를 옮긴 뒤 그곳에서 완전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당장 소란을 피우며 빼제르부르크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당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길을 나서기 전에 마음껏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처가로부터 빼제르부르크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다락방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어떤 소문에 의하면 장티푸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굶주렸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잔뜩 취해 있다가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혹자는 그가 거리로 뛰어나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치켜 올리고는 이젠 해방이다! 라고 소리쳤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모습이 비록 그에 대한 혐오감이 남아있기는 해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전한다. 두 가지 경우 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킨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비록 악당일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결론보다는 한결 순박하고 단순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